미래통합당 이제 내일부터 후보 등록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오늘도 공천을 두고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재현 변호사님, 아침에 이른 새벽 6시 반에 당 지도부 회의를 열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긴급회의를 열었을까 했는데 공천을 또 뒤집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그리고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 과천에 공천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네네. 저번에 왜 강남 을 같은 경우에도 공천을 취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랬죠. 근데 저 미래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최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금감원 제재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거여서요.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거나 후보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네네. 최고위에서 그 공관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 네. 그럼 이 경우는 뭐냐? 봤는데 그 후보 자체의 어떤 하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면 예. 어떤 당선 가능성을 가지고 뒤집었다는 얘기인데 네네. 아무리 명분보다는 실리라고 하지만은 공관위에다 모든 결정을 위임해놓고 이렇게 최고위에서 결정을 번복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내부에서 당장 공관위에서 반발하겠죠. 또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김무성 의원이 광주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통합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나가는 마당에 최소한 당 대표가 전화를 해서 나와주시오 하는 이런 정도의 격식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고, 저도 그 의견을 사무총장을 통해서도 전했고, 황 대표한테 직접 제가 통화는 못했습니다. 통화가 안 돼서. 제가 간곡히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교수님. 예. 네. 그러니까 이석연 직무대행이 황교안 대표에게 문자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뭐 답장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에게 그러니까 격식을 차려달라는 거죠. 명분을 달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석연 지금 그 직무대행이죠. 직무대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김무성 대표를 설득이 왔다는 거예요. 네. 호남 지역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물론 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의미 있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출마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무게감 있는 분이 나가서 출마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쪽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명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걸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했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황교안 대표가 거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정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차기 대권의 잠룡들에 대한 어떤 정리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본질은 모르겠습니다. 뭐 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잠룡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많은 부분 불출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공천에 탈락되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황교안 대표가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고, 네네. 모르겠어요. 김무성 전 대표가 광주에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냐? 뭐 지금 그냥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나가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 대한 통합당이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황교안 대표의 행동이, 또 아까 전재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내분에 대해서 갑자기 공천을 뒤집는 게, 이거 하루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대체 어떤 이유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공관위한테 정권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최고위가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버리면 공관위의 결정은 지금까지 열심히 심사하고 하는 부분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은 의아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교로운 건지 뭐 최진봉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총선에서 큰 역할을 맡지 않게 된 이 미래통합당의 거물급 인사들, 뭐 향후 당권 주자 될 수 있고 대권 주자 될 수 있는 인물들이 김무성 의원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배제돼 있는 인물들이. 예, 그러니까 가장 보수 통합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뭐냐면은 향후에 어떤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태호 전 지사, 유승민 의원까지, 그리고 김무성 의원도 그런 그 미래통합당에서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예, 예. 다 같이 손을 잡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김무성 의원의 호남 출마 지금 좌절됐어요. 네.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도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은 결국 이거는
황교안 대표의 경쟁자 향후의 대권 가도를 겨냥한 어떤 그 경쟁자 쳐내기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고,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거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유념해야 될 것은 대권이 아니라 일단 총선을 넘어야 대권 가도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리고 거대 정당 같은 경우에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는 왜냐하면 사당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사당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내부에서 잡음이 있더라도 이걸 밖으로 잡음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게 리더십이고 정무적인 판단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저히 어떤 그 당 지도부의 약활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이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방해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먼저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의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경찰서 아저씨들 조치해주세요. 저는 지금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계시는 거는 진부육이 아닙니까? 여당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행위는 명백하게 선거운동 방해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방해를 하는 단체가 이 대진연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오세훈 후보뿐만 아니라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통합당 측에서는 뭐 경찰이나 선관위가 이걸 방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의 선관위가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죠. 네. 저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해야 될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부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저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무슨 민주당과 직접적 연관 있는 분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요,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단체인데 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문제가 만약에 선거 방해죄가 정말 된다고 하면 선관이든 경찰이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게 그냥 자유로운 어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 충돌되는 부분들은 고려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표현을 하되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선거 방해가 되는 것은 삼가해야 되고, 그러나 의사표현 자체까지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가 어떤 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법에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저는 저게 조직적으로 무슨 정당과 연관돼 있다고 이렇게 비약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 단체가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거기서는 적절한 법적인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는 있는 걸까요? 아까 화면 같은 모습이요? 아니,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와서 뭔가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방해를 했다 그러면은 선거법상 선거방해죄 같은 거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의 말에 따르면은 경찰이 저 자리에 출동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단체가 어떤 특정 조직과 연결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방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은 경찰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것들이 어떤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졸속부터 의원 거주기 논란까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잡음들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